옛날 어느 마을에 문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부모를 모시고 살며 농사를 짓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아내 진이를 맞이한 뒤로 그의 마음은 점점 변해갔어요. 진이는 원래 부유한 집에서 자라 돈과 재산을 중히 여겼지요.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없어요. 자꾸 돈을 아낀다고 하니 우리 삶은 언제 나아질 겁니까? 진이는 틈만 나면 문식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서방님도 이제 부모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문식은 처음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말을 계속 귀에 맴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이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떠나셔야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젊어서 괜찮지만 언제까지 늙은 부모님을, 언제까지 늙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합니까? 차라리 작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따로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밤 문식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이제 살아야 합니다. 두 분은 더 이상 이 집에 계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문식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곳은 네가 태어난 집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부모가 늙었다고 내쫓는 것이냐? 문식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이 근처 산자락에 작은 오두막이라도 지어드릴 테니 그곳에서 지내십시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쫓겨났지요. 그렇게 문식은 부모를 버렸어요. 부모를 내쫓은 후 문식과 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았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진이는 집안을 손볼 명목으로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늙은이들 밥 챙기느라 돈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살림을 제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문식도 그가 좋아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래, 이제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자고. 그들은 더 이상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듯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즐겼지요. 얼마 후 문식은 창고에 보관해둔 곡식을 가지러 갔어요. 문식이 창고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안에는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는 썩은 곡식들 뿐이었어요. 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혹시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 떠나면서 우리한테 저주라도 걸고 간 거 아닐까요? 문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오싹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진이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요. 진이는 밤마다 몰래 창고에 가서 쌀자루에 물을 붓고 곡식을 썩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지요.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원한을 품고 떠났다고 믿을 거야. 그래야 더는 찾지 않겠지. 진이는 점점 더 악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며칠 후 문식은 집안에서 돈이 사라지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분명 이곳에 보관해둔 돈인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닐까요? 그러나 집에는 도둑이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지요. 그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 돈은 모두 진이가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진이는 문식이 모르는 사이 몰래 돈을 꺼내 자신만의 금고에 감춰두었어요. 이 남자가 언제까지 나를 편하게 해줄까? 언젠가 필요하면 나는 이 돈을 들고 떠나야지. 마을 사람들은 문식과 진이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늙은 부모를 내쫓은 불효자와 함께할 수 있나? 저런 자를 상종하면 우리 집안에도 화가 미칠 게야! 문식이 장을 보러 가도 상인들은 그를 피했어요. 우리 곡식은 너네들에게 팔 수 없어!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잘 될 리 없지! 그렇게 문식의 집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마을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노부부가 끝내 굶어 죽었다더라.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 게지. 문식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소식을 들은 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일은 없겠네요. 잘 됐어요. 이제 서방님께서 미안해할 일도 없잖아요. 문식은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문식과 진이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문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기쁨에 취해 한동안 과거의 죄책감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진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아이를 보는 순간 차갑게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 더 아껴야겠어요. 아니, 그보다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오게 해야겠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가 겨우 몇 살이 안 되었을 때부터 그를 장에 데리고 가서 국어를 시켰어요. 아가야, 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돈을 줄 거야. 문식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진이에게 눌려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내가 감히 저 여자를 막을 수나 있을까? 몇 년 후 진이는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지요. 그러나 진이는 딸을 낳자마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은 돈이 안 되잖아. 그냥 나중에 시집 보내서 돈이나 받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녀는 딸을 키우는 것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노동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딸은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시켜 부려먹었지요.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집은 왜 자기 자식들을 저렇게 부려먹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부모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저 아이들이 크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문식과 진이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아이들을 괴롭혔지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면 나가서 네가 먹을 걸 구해와. 우린 너희들 밥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어. 그렇게 그들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진이는 문식에게 불쑥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도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돈이 좀 쌓였으니 이 마을을 떠나서 더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해야죠. 문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여기 두고 가요. 어차피 크면 우리한테 집만 될 거잖아요? 우린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문식은 그 말을 듣고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는 진이에게 완전히 눌려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입술을 떨면서 작게 이야기하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서방님, 우리도 이제 늙기 전에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렇게 한밤중에 몰래 떠났어요. 아이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부모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겨진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린 남매는 하루아침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남은 밥을 구걸해야 했고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에서라도 밥 한 끼 먹고 가거라. 그렇게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며 자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부모를 원망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먹어 살리기는커녕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어. 우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남매는 부모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었지요. 문식과 진이는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시로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우리가 가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들은 장사를 시작해보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금방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왜 운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결국 남은 돈마저 다 날리자 진이는 더 이상 문식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어요. 난 더 이상 이 꼴은 못 봐.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이랑 같이 있다간 나까지 망하겠어. 그녀는 그동안 몰래 감춰둔 마지막 돈까지 챙겨 문식을 버리고 떠나버렸지요. 난 나라도 살아야겠어. 당신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문식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식은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돈도 가족도 잃은 문식은 살 길이 막막했지요. 결국 그는 남은 생을 거리에서 구걸하며 보내야 했어요. 엽전 한 입만 주시오. 한 끼라도 먹게 해주시오. 과거 부모를 쫓아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버려진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네가 예전에 부모를 내쫓은 그 문식이냐? 이제 와서 동양을 받겠다고? 엄마, 저 사람이 부모를 버린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아이들까지 버렸다던데 왜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꼴 좋다. 지가 지 인생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멸시하며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이야.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지요. 또 다른 어느 날 문식은 시장 한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과 여인이 있었지요. 그들은 문식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문식도 그들을 보며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가 어릴 적 버리고 떠났던 자식들이었어요. 문식은 급히 손을 뻗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새끼들아, 너희들이구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러나 자식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지요. 우린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린 그날부터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식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내 자식인데. 그러나 자식들은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돌아섰지요. 그렇게 문식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어요. 그날의 충격으로 그는 더 이상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 생각했던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자 그는 모든 의욕을 잃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문식은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는 과거 자신이 부모를 버렸던 것처럼 아무도 그를 거두지 않았고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한편 문식을 버리고 도망친 진이는 손에 쥔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나 장사가 망해버렸지요. 그녀는 남은 돈을 모아 투전판까지 손을 댔어요. 이번 판만 이기면! 그러나 운마저도 그녀를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녀는 모든 전재산을 날리고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길에서 떠돌던 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버리고 떠났던 자식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컸겠지. 그래, 어머니를 보면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녀가 찾아간 곳에서 마주한 것은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는 자식들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얘들아. 내가 왔단다. 너희의 어미가 왔다고. 어머니요? 아니요. 우리에겐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날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졌어요. 진이는 울며 애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어미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모든 걸 잘못했으니 돈이라도 조금 주렴. 그러나 자식들은 단호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고 결국엔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우린 더 이상 어머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문을 세게 닫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버림받다니. 진이는 절망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그 후 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혼자 떠돌던 그녀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린 그녀는 결국 자신도 모든 이들에게 버려진 채 비참하게 생을 마쳤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버린 자식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버림받더라.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법이다. 그렇게 문식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불효자의 최후로 전해졌고 그의 비참한 결말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답니다.